안녕하세요. 관리단 규약에 대해 강의할 김건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 규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집합 건물을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했을 때 규약은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내부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합건물법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집합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단의 규약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규약이 제정된다면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관리 규약의 필요성에 대해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규약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싶어요. 이때 구분 소유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을까요? 규약을 위한 집행 결의에 대해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의 필요성도 느끼고 적법한 절차 요건, 의결 요건도 갖추어서 집행을 하였다고 합시다. 구분 소유자들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내용의 규약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규약의 내용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규약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답해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집합건물법 24조 3항 본문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24조 단서, 3항 단서에 보시면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합건물법 26조의 3 제1항을 보시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해서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약에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집합건물들에서 명목상 관리위원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이 관리위원회 혹은 대표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어떠한 명칭으로든 의결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목상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회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법에 근거가 없이 설치된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위원들이 특정한 결의를 한다고 해서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규약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에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만 선출해야 될까요? 네, 한번 답해 보시죠. 규약에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만 선출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은 26조의 4 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도 전체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마찬가지죠.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시행령 제7조 1항 본문에 보시면은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이때 규약에서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 수를 정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관리위원 수를 정한다면 선거구별 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는 함부로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간혹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죠. 이때 층별로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층별 대표를 한 명씩 뽑는 경우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서 층별로 선거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건물처럼 아래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 위에는 오피스텔 한 층 더 올라가서 위에는 오피스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가정해 봅시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렇게 목적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2명, 오피스텔은 조금 더 이런 수가 많아요. 이때는 4명, 오피스는 3명 이런 식으로 관리위원을 나눠서 뽑겠다라고 규약에 정해져 있으면은 상가만의 관리위원 선거를 해도 괜찮고요. 오피스텔만의 관리위원 선거를 해도 괜찮고 오피스만의 선거를 해도 괜찮습니다.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서 한 명 결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상가에서 결혼이 생긴 사람만큼 추가로 관리위원 선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서 관리위원을 뽑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체 집회를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개별적으로 선거를 하면은 아주 편리하겠죠. 따라서 관리규약은 관리위원 선거구별 선거를 위해서 규약에서 선거구 및 관리위원 수를 정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3가지 경우를 이제까지 공부하셨죠? 관리규약이 필요한 경우 3가지. 첫 번째,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이 필요하다. 두 번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고 싶어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죠. 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혹은 수상을 뽑는 경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간접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규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방금 공부했듯이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뽑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선거구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관리규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의 필요성,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규약이 있으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결의사항, 의결 정족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결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영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 선출 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결의사항입니다. 법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결의 요건이 너무나 강화돼서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구분 소유자 전체의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그 중에 다수 득표를 얻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한결 수월하게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겠죠.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가 투표하든 3분의 1이 투표를 하든 이 정도 요건으로 일단 투표 요건을 이렇게 규정하고요. 여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렇게 낮추면은 한결 의결을 통과시키기 수월하겠지요. 두 번째로 하부 규약의 하부 세칙이나 규정들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방법을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운영 규정 중에 주차장 운영 규정, 광고 규정, 회계 규정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 규정, 세부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을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규약에서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역계약이나 공사업체 선정 이런 방법들을 관리규약에서 개정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정한 금액,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혹은 1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라 라고 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라고 규정해도 괜찮지요. 또한 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때도 규약에서 입찰위원회 혹은 선정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면 좋겠지요. 다음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자격 제한 보수 규정을 둔다면은 누가 관리인이 되고 누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지 이런 제한 사항을 추가로 둔다면은 도움이 되겠지요.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보수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어서 관리인은 무보수로 그러면 봉사만 해야 될 것인가, 관리위원은 회의성을 받을 수 없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비, 공용수익금 징수나 집행 방법.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나 공용수익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지,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료율을 몇 프로를 적용할지 규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건물 특성에 맞게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규약을 위한 집행 결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규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규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규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차인도 규약 제정 개정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규약 재개정에 관한 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과연 규약 재개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29조에 보면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분 소유자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이지요.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그 내부 규범을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들이 위임을 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와 조금 비교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규약 재개정에 관한 의결권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라 하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사용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집합건물 중에서 아파트와 기타 오피스텔, 상가와 구별되는 점이 있지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입주 당시에 분양회사에서 제시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규약이 성립할 것인가요? 규약 재개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당시에 분양회사에서 제시한 이렇게 분양계약서에 문구가 있든가 아니면 별도의 규약 동의서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약 재개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체가 4분의 3으로 매우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 초기에 규약을 제정하지 않으면 규약 제정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 초기에 분양회사들이 규약안을 배포를 하고요. 규약 동의서를 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규약 동의서는 서면결의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법 41조 1항에 보면 서면결의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를 하면 관리단 집회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5분의 4, 4분의 3에서 이렇게 의결권이 강화됐지요. 5분의 4가 합의를 하면 관리단 집회를 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관리규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 분양회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이것저것 서류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사인을 하십시오,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많이 제시를 하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 중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사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초기 관리규약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특히 하자보수라든가 관리단 구성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관리 초기 분양회사 쪽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 좀 어렵게 만든다거나 혹은 분양회사나 시행사가 잘 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관리 규약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조항들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분 소유자들은 초기여서 조금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 규약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하지 마시고 관리단을 그 이후에 구성해서 관리 규약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관리 규약을 제출을 받아서 사후적으로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에서 감시, 감독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도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한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집합건물법 29조에는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관리규약 설정 변경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어서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개정하는 절차도 비슷하지요. 국회에서 개정 의결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관리단도 마찬가지로 국민 투표에 해당하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 결의로만 관리규약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관리규약 개정할 때 한 가지 더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 관리규약을 개정 추진하는 주체에서는 관리규약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신고 대조표를 준비해 주시고 개정 취지 역시 사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관리규약의 내용인데요. 앞서 관리규약의 필요성도 살펴보았고 관리규약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규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규약이라면 아무 규정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요. 집합건물법에서 꼭 지키라고 규정했던 규정들을 강행규정이라 부르고요. 집합건물법에서 조금 바꿔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규약에서 구분 소유자들의 과반수 서면 결의로 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규약 개정에 관한 의결 정족수를 4분의 3에서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분의 3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규약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싶어요. 규약 개정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4분의 3이면. 과연 가능할까요? 집합건물법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 개정 요건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시면은 규약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약은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규약 중에 이렇게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약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규약으로 그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결의로 성립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의결 정족수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집회 결의는 그러면은 38조 1항에 살펴보시면은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통상 결의사항은 규약으로 결의 여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 결의사항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셨나요?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혹은 관리규약으로 특별하게 정할 수 있다, 특별한 관리규약이 있는 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통상은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없이 구분 소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강행규정이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어떤 건지 일반 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표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집합건물법 28조 사항에서는 시도지사의 표준관리규약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상가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규약, 표준관리규약을 검색해서 그 규약을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만드시는 것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표준규약과 다른 규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표준관리규약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기준이 될 뿐이어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약 설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준관리규약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준관리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고요. 기초지자체에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건지 상위법이 위반되지는 않은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으로 설정 가능한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들이겠죠. 어떤 부분들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임의규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집합건물법 3조 2항에 따르면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숙직실 이런 부분들까지 공용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관리규약에 규정해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관리인 보수에 관한 규정이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겠지요. 이에 반해서 관리인은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관리단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관리규약에 규정하는 경우, 이때는 관리인은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겠지요. 세 번째,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이때는 감경하는 것도 규약으로 가능합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언제 소집 청구 가능하지요? 집합건물법 33조 2항에 따르면은 관리인에게 집회를 열어달라고 소집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하는 경우 이때 가능하고요. 사항에 따르면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때도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지요. 법에는 5분의 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규약에 이 숫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집회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34조 1항에서는
집회 7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일자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3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10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소집 통지 방법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건물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결의사항 안건을 상정할 때 일반적으로 36조 2항에서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규약에 달리 정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당일날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약에 정한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규약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도 당일날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결권에 대해서도 37조 1항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과 상이하게 규약에 달리 의결권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일반 의결 정족수 변경 부분도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의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결, 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의장 규정은 39조 1항에 있는데요. 관리인 있으면 관리인이 의장이 되고요. 위에서 봤듯이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소집한 자 중에 연장자가 집회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관리규약이 왜 필요한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리규약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단 규약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